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은 이제 노트북을 꺼내세요. 꺼내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는 동영상으로 가고 이제부터 실습이에요. 지금 얘를 프로그램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얘를 해서요. 여기 뭘 꺼내냐고 하면 피스톤 드라이브로 꺼내보세요. 피스톤 드라이브. 오픈 스캔해서 이렇게 스캔 데이터 누르시고 그 본인들 노트북마다 다를 거예요. 어디 지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피스톤 드라이브를 한번 꺼내보세요. 그래가지고 피스톤 드라이브를 열게 하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없으면 오늘 실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깔렸으면 동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스톤들 있잖아요. 이걸 열어놓으시고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내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자, 동영상. 플래시로 가세요. 플래시. 스타트. 전체 화면을 해서요. 그 SCN이라 그래가지고요. 스캐닝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스캐너 약자인 것 같아요. SCN. 네, 다음. 네. 그 지금 이거 보이는 거 이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미케니컬한 어떤 상태뿐만이 아니고 음악까지도 나중에 다 소위 말해서 그 진동뿐만이 아니고 방사되는 거 있잖아요. 방사되는 나중에 사운드 파워까지도 다 볼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에요. 다음 이거 연결하는 법들은 뭐 똑같고 다음 next 스캐닝 프로세스 이렇게 스캐너 next 다음 이게 보면 그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파일 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A라는 길을 하겠다. 그럼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하시면 돼요.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면 하시고 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열고 거기 보면 그 매저먼트 셋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셋업이 중요한 거예요. 측정을 하려면 뭐 시그널을 어떤 차적의 시그널을 넣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이 보면 이제 바이브레이션 앤 지오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동하고 내가 이게 3차원 스캐너까지 같이 쓰겠다는 모드예요. 그 밑에 하나 더 있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오메트리 온이에요. 이거는 나는 진동을 안 재고 3차원 스캐닝 하겠다는 모드도 있어요. 스캐너로만 쓰겠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가 콤솔이라든지 엔시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만 캐드 데이터 있잖아요. 뭐 DWG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뿅 날려 보내줄 수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이게 이제 이 모드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피커 있잖아요. 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그렇죠. 이게 각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노멀 스캔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트라이앵귤레이션 레이즈라는 게 아까 근거리에서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볼 수 있는 몇 센치밖에 안 돼. 이게 이렇게 각도가 지잖아요. 그럼 얘가 스캐너가 움직여야 돼. 이렇게 빅빅빅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요가 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스피커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퍼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로 하고요. 다음 플랫한 스피커 있죠. 뭐 이어폰, 헤드폰, 뭐 슬림 스피커 계열 보면 플랫하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만 움직이면 되고 깊이로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플랫 스캐너로 가는 거고. 다음은 이제 플로팅 스캔이라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진공 챔버예요. 그래서 공기가 싹 다 빠지겠죠.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그 리지선스 성분이 있는데 미케니컬한 리지선스가 있는데 얘가 공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기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공기를 쭉 뽑아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아크릴 뚜껑이기 때문에 대전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의 TS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비싸요, 이거. 이거 그냥 펌프 가지고 뽑아내 가지고 마이너스 1바 정도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재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때 이제 플로팅 스킨이라고 하게 돼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셋업 들어가는 건데 다음. 이게 이제 그 어느 주파수에도 어느 주파수에 볼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뭐 트위터 스피커 재면서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퍼 재면서 2만 헤르츠까지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하냐고 하면, 내가 공진 주파수 있잖아요. 공진 주파수에 적어도 한 옥타브는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Hz다. 그러면 적어도 50Hz부터, 그 다음에 내가 고주파수는 어디까지 보냐라는 거지. 이거는 측정을 한번 해보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변이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는 별로 이제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우퍼 스피커다 그러면 10kHz 이상에서 거의 보면 뭐 변이전달 함수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 별로 내가 그 볼 이유가 없다. 그러면 굳이 우퍼를 가지고 10kHz 이상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 주파수 레인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력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0.3V 넣어주는데 이 쉐이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쉐이핑. 쉐이핑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레이저는 변이를 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이를 재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12 dB per 옥타브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자료가 있고 이게 변이점 단한수예요. 이게 이제 주파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변이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변이량은 줄어든다고. 스피커 자체가 변이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 레이저는 변이를 재야 돼. 변이가 클 때는 변이 재기 쉽겠죠. 그렇죠? 근데 변이가 이쪽에 가지고 뭐 1mm도 안 움직이고 뭐 0.1mm도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바로 쉐이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쉐이핑. 쉐이핑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고주파수 에너지를 확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저주파수는 이렇게 작다가 고주파로 가면 이렇게 막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조금 이렇게 좀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이 에너지를 그쵸. 이 변이에 그쵸. 에너지를.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고주파수 해상도를 좀 더 좋게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여주는 거예요. 변이가 너무 작으면 소위 말해서 SNR이 나빠지는 거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잘 나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좀 이따 해볼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게 있고,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타임 도메인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이 까만 거 있죠? 이게 이제 레이저에서 보는 노이즈예요. 레이저 노이즈. 보는 거고, 얘가 시그널이라고. 빨간 게. 요 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한 500kHz, 1km 이상 가면 이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볼테이지를 높인다 그러면 신호음이 점점 커지고 좀 SNR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쉐이핑도 걸어주면 이게 점점 좋아진다. 그거는 보면서 해야 돼요. 이런 관련돼서. 20dB 이상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이 20dB 이상 돼요. 헤르츠는 내가 보고 싶을 때까지 내가 10km다 그러면 10km까지 20dB 확보가 돼야 그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10km까지가 다 20dB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20dB 차이라는 것들은 에너지를 보면 10분의 1, 10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1이 이제 그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10분의 1 되는 그 에너지가 나머지 9 에너지를 갖다 영향을, 그 노이즈에 의해서 시그널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30dB, 40dB 확보될지 모르지만 레이저에서는 30dB 확보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적어도 20dB, SNR 20dB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게끔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현재 되는 지점에서의 변이 전달 함수예요. 아까 가다가 쑥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막 이상하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도 이런 에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다가 이렇게 어느 깨끗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보는데 특히 이 두 가지를, 그 중에서도 이게 20dB 확보가 되면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엄청 엄청 높아지면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구동부의 선행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구동부의 선행을 보는 게 아니고 진동부의 선행 능력은 굉장히 그 레벨이 커지더라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S 파라메타에 나오는 뭐 0.01V 뛰는 걸 걸 필요는 없어요.
뭐 1V, 2V 정도 걸어서 뭐 얘가 찢어질 것처럼 그러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얘가 진동판이 운동성을 정확하게 봐야 될 거잖아요. 충분히 여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파수 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건 고주파수인 거예요. 변이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작. 이거는 그냥 삑 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진 않아요. 순간적으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삑 하고 뭐 한 몇 초 정도만 내주는 거기 때문에 나가진 않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리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진동판에서 몇 점을 측정해 주냐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대치기고 뭐 이렇게 대치기라고 하면 이게 몇 점만 보면 돼요. 이렇게 몇 점만. 이게 기본적으로 해서 이게 프로파일 그리드를 해가지고 사전 측정을 해볼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절반만. 스피커다고 하면 얘가 스피커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측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렇게 보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몇 점인지. 이게 점 하나가 있잖아요. 한 점을 보시면 돼요. 측정하는 지점.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7분 40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그래서 이게 축대칭일 때 절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스피커, 원형 스피커를 볼 때 한번 보는 거죠. 간이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게 그 방사 모드 있잖아요. 방사 모드는 여기서 보이겠죠. 중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사 모드. 다음. 이거 이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게 아직 여기 안 바뀌었구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많이 보죠. 왜? 왜 더 많이 보일까요? 안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주파수로 갈수록 방사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도 고주파수 쪽으로 오죠. 그래서 이쪽이 더 고주파수가 더 많이 재생되기 때문에 안쪽을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저주파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해 쪽은 이렇게 엄청 많이 하면 갈수록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진짜 디테일하게 볼 때요. 원형 스피커일 때 이야기하는 거다. 사각 스피커도 볼 수 있어요. 사각 스피커는 약지만 랭스하고 위드스 가로 곱하기 세로를 지정해주면 볼 수 있는. 이 같은 경우는 레귤러하게 보는 것보다는 스팔스하게 보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이렇게 방사적으로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점 개수가 이게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같은 밀도로 들어가게끔 하는 이 레귤러 말고 스팔스 모드로 가는 게 나았다. 그 다음에는 그 레디어스하고 앵글을 지정해주면 있잖아요. 이게 2cm 간격으로 45도씩 하라 그러면 여기서 2cm 간격이고 여기 45도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라.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다음. 그리고 시간 알려주는 거고요. 다음. 그래가지고 라우드 스피커를 가운데 놔요. 다음. 그 다음에 한다면 얘를 갖다가 그 레이저에다가 나중에 최고 높은 지점을 갖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면 그 다음에 진행하면 돼요. 이거 왜 이런 일을 벌이냐고 하면 이게 좀 높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지점을 알려주면 나중에 얘가 하다 보면 이게 지어박을 수가 있어요. 얘가 최고 높은 점이니까 레이저는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 외에도 충돌할 것 같으면 이게 콜리전하는 이게 디텍터가 있어요. 충돌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잡아주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이걸 넣어준다는 거지. 다음. 그래서 지정을 해주면 자기가 이제 맨 높은 지점 첫 번째 여기에 여기에 서라운드 보드 있잖아요. 서라운드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프레임부터 측정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많이 나갈 필요는 없고.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된 거는 연두색으로 뜨고요. 아직 안 된 거는 까만색이고 측정하다가 실패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건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한 지점에 2번씩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측정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띠직 제거, 좀 빼서 띠직 제거. 한 지점에 대해서 제거, 조금 빼서 제거 이렇게 2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바뀌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탁 바뀌죠. 서라운드하고 진동판하고 이렇게 갑자기 단차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는 어쨌든 레이저라는 게 빛의 반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탁 바뀔 때 여기 쏴준 건데 올라오는 게 딴 데로 튕겨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레이저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쏴주고요. 여기서 받아요. 쏘고 받는다고 일로. 근데 이게 단차가 잘못 생기면 옆으로 튕겨 나가 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한번 2번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는 걸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3번을 안 바꿉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2번만 이렇게 바꿔서 높게,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다음. 다음. 그래서 이 측정을 한다. 그렇게 한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다 그러면 스탑 누르시면 돼요. 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삐리릭 쏘면서 계속 재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멀티톤으로 씁니다. 사인스윕을 안 쓰고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측정하는 것 쪽은 끝내고 소프트웨어 보는 것 쪽으로 이제 보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레젠테이션 봅시다. 자, 이걸 여셨죠? 이제는 이것도 보면서 노트북도 가져보세요. 맨 위에 보면 3개 있을 거예요. 한번 보이시죠?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두 번째는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 세 번째는 크로스 섹션 뷰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3개가 있는데 보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음. 애니메이션 부분 한번 볼게요. 다음. 이렇게 여기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우클릭을 하면 그림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우클릭해 보면 와이어 프레임도 있고 서피스도 있고 서피스 위드 쉐이딩 이런 것들도 있죠. 한번 찍어보세요. 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보는 걸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플로팅 메소드인데 플로팅 해주는 방법이죠. 다음. 내가 여기서 서피스 위드 쉐이딩 할 수도 있고 다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와이어 타입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이게 쉘이죠, 쉘. 이게 이제 내가 측정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다음은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인데 이제 방사되는 거예요. 측정한 거 말고 이제 방사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여기서 이쪽 있죠. 이쪽 화면. 이게 좀 보이시죠? 이쪽 화면에서 이 하얀 부분이 있고 짙은 파란색 있죠. 짙은 파란색일수록 하얀색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거기는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달 라인인 거죠. 노달 라인.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짙은 파란색이 뜻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똑같죠? 그러면 이건 거의 소위 말해서 서큘러 모드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사 패턴이에요. 이게 정면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측면 쪽으로 이렇게 작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무제한이죠, 그렇죠? 다음. 그래서 이건 디렉티브 부터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크로스 섹션 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세 번째 거 누르셨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크로스 섹션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우클릭을 해보면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이건 뭐뭐까지 보여주냐는 거예요. show frequency, show current point, show displacement 세 개가 있거든요.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show frequency 보면 frequency가 뜰 거고 여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show current position 하면 이게 뜰 거고 show 하면 이게 뜰 거예요. 다음 해보세요. 그래서 세 개 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파수 뜨죠? 다음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 여기 현재 위치로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현재 위치가 이게 가운데 센터 중점에서부터 20.63mm 떨어진 지점에서 파이는 180도 지점. 그 파이를 어떻게 지정하냐 하면 내가 측정을 할 때 있잖아요. 측정할 때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해도 이쪽이 0도. 그렇죠? 얘가 절대적인 0도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지가 정하는 게 0도지. 표시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0도 이렇게. 여기도 0도 여기나 해놓아서 이게 이제 뒤쪽으로 딱 보이끔 넣으면 0도가 되는 거예요. 저 턴테이블 있죠? 저쪽에 이쪽이 0도가 되는 거예요. 뒤쪽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그쪽 0도 그럼 이쪽은 180도가 되겠죠.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마이너스 94죠.
여기 있던 게 요 밑으로 빨간색이 내려 이게 94 마이크로 더 움직였다는 얘기. 다음. 다음. 크로스 섹션 뷰인데요. 다음. 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디컴포지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디컴포즈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뭐로 분해하냐고 하면 SPL에 관련된 걸 분해할 수도 있고요, 레디알에 관해서도 분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다음에는 요 이제 그 풀다운 메뉴가 있는데 그 토탈 바이브레이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PL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요 밑에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고 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예요. 93.9로 되어 있죠. 여기는 내가 쳐도 돼. 내가 1000 치면 엔터 치면 1000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뭐 10 치고 치면 10Hz로 바뀌고 10은 될 수가 없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값은 안 나올 거예요. 한번 1000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기다가 1000. 1000 치면 얼마 나옵니까? 1000을 쳤는데도 1000이 안 나오죠? 예. 왜냐 그러면 멀티톤을 사용하거든요. 멀티톤을 한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면 옥타브당 뭐 예를 들면 12개 쓴다, 24개 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누다 보면 그에 제일 가까운 주파수로 가게 돼 있다. 왜 멀티톤을 씁니까? SNR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움직이시죠? 슥슥슥 움직이는 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파수 쪽으로 있잖아요. 한 100Hz 정도 맞춰보시겠어요? 100Hz를 한 100을 한번 쳐보세요. 주파수를. 저주파수 쪽으로 맞춰서 한번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 100Hz에서는 분할 진동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창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창이 뜨고 있어. SPL 창으로 다 뜨고 있죠. 이 창이 안 뜨고 있으신 분 혹시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요 창에서 우클릭을 하면요, Show Current Posi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다음. 그럼 밑에 그래프가 변이 전달함수로 바뀌어요. 다시 요걸 갖다가 우클릭을 해가지고 변이 전달 컵을 갖다 꺼보세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꺼보면 아까처럼 이제 주파수 특성이 나올 거예요. 음압 특성으로. 그러니까 변이에서 중요하거든요. 왜 지금 이 지점에서 내가 20에서 2만 Hz를 다 보니까 쭉 가다가 100, 200, 300, 400, 500, 600에서 갑자기 운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700, 800, 900H는 확 운동성이 좋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가 지금 굉장히 큰 이 지점에서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지금 분할 진동이 발생된 거예요. 모드가 발생된 거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다음. 그리고 이 지점이 이제 그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된다고, 여기가. 요 밑에 12dB 옥타브로 떨어지는데, 이 큰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음질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죠. 여기는 특성. 근데 이제 오늘 볼 거는 이 지점이 어디서 생기냐가 중요한 거겠죠. 어디서. 현재 이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봐야 중요한 거지. 이건 한 지점에서 본 거죠. 어쨌든 뭐 그거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다음. 그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20.63mm 떨어진 지점이고, 위치는 방해각은 180도 정도 지점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앰플리튜드 인핸스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있죠. 그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갖다 크게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팍 이렇게 바뀔 거예요. 전폭이 돼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바뀌죠. 다음.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과장되게 보이니까 일반적으로 0에다 맞추는 게 좋고요. 다음. 그래서 중간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젠가하고 제일 유사한 걸로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 0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변이가 없어요. 왜? 여기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없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센터에 와 있는지 확인 잘 해보셔야 돼요.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본 거고, 이제 모드 분석하는 거예요, 모드. 진동판의 모드 분석. 그러면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AAL로 봐야 그랬죠? 이제 AL로 해가지고 모드 분석하는 거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SPL 대신에 모델링 모드를 해가지고 엑셀레이션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속도라는 것들은 원래 벡터 값이잖아요, 그치? 그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속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이제 AL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오시죠? 여기까지 AL 그래프가 나와요. 다음. 그리고 이 까만 점선은 SPL. 우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쟀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다음. 여기서 보면 뿅 쏟았다. 이렇게 운동하는지 이렇게 운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형성된 거겠죠. 그렇죠? 이 주파수. 이게 이제 첫 번째 나는 AL 피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다음. 요 밑에는 없죠. 요 밑에는. 그리고 SPL하고 AL이 똑같죠. 이거는 이제 분할 진동도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는 피스톤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다음. 여기서는 이제 고주파로 가니까 얘하고 차이가 생긴다. 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할 진동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커진다. 이거는 왜? 분할 진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피크 모양을 보면서 얘의 물성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다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파수를 여기 첫 번째 피크에다 옮겨보세요. 마우스로 가지고. 그러면 요런 운동 모드가 보일 거예요. 가보세요. 이런 운동 보이죠?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보이시죠? 굉장히 크게 운동하고 있죠? 다음. 그래서 이 누르면 그때 주파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때의 운동 모션이 여기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노달 라인이 딱 보이죠? 이 노달 라인을 알고 싶으면 있잖아요. 마우스로 딱 찍으면 이 위치가 아까 파란색 바 있잖아요. 그 일로 딱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 위치. 이 위치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첫 번째 여기가? 여기서 안 나오는데. 몇 미리로 나와요? 찍어보시면 이 지점이 몇 미리로 나옵니까? 아니, 파란, 보세요. 엑셀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이게 크로스 섹션 뷰로 들어가 보세요. 가지고, 이게 운동, 엑셀레이션,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SPL 커브 말고, 이거 바꾸세요. 오른쪽 우클릭 해가지고 그거 끄시고. 그럼 여기도 가보세요. 이 주파수로. 파수로 가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우클릭 해가지고, 쇼 커런트 포지션. 쇼 커런트 포지션 눌렀죠? 이게 나와요. 파란 거 있죠? 나왔습니까? 그러면 얘를 옮긴다고. 이 지점으로 옮기면 이거 41.25 나오죠?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나오시죠? 그러면 이거는 센터에서부터 4.1cm 정도 부분에서 지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요. 이게 다시 애니메이션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보면 있잖아요. 여기 하얀 선이죠? 하얀 선, 그렇죠?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4.1cm 부분이라고. 이해가시죠? 다시 크로스 섹션 뷰로 가보세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다시 여기 넘어와서, 다음. 그리고 이게 피크에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가보세요. 피크의 높은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피크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있으면 문제 푸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 푸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다시 끄고 이쯤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였나? 여기. 예. 그 지점에 보면 얼마.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커런트 포지션 누르시고 클릭이 안 됩니까? 쇼 커런트 포지션. 이게 좀 위치가 좀 여기 지정이 되어 있네. 아니, 여기서 눌러보세요. 아까 거기서. 다시 여기, 이거 쇼 커런트 포지션 말고요. 여기서 끄시고 들어가셔서 아까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요? 825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한번 눌러보세요. 네, 위로 올라가서 이제 그 지점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어쨌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분할 진동이 많이 생기죠, 그쵸? 여기 눌러보면, 여기 눌러볼까요? 첫 번째 피커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만 생기죠. 그쵸? 두 번째 피커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 잘 보면 있잖아요. 첫 번째 피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첫 번째 피커 할 때는 얘도 잘 움직이죠, 이렇게, 그쵸? 센터, 그쵸? 더스캡이 잘 움직이죠? 두 번째 피커를 한번 가보세요. 잘 안 움직이죠? 이게 막 크게 움직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어디냐 잡아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피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여기는 잘 안 움직이면서 이건 이쪽하고 또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여기서 어디지?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가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각도에서 보고 좀 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이게 각도가 얼마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파이 나오죠?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각도가 바뀌죠. 계속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잘랐을 때 있잖아요. 단면으로 크로스 섹션으로 봤을 때 크로스 섹션 뷰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때 운동을 보는 거예요. 이쪽만 크고 이쪽은 작죠. 이게 진동판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품 회사에서 아주 허접한 걸 준 거지. 그게 다 볼 수 있어요. 다음 계속 나갑시다. 플래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왜 보냐고 하면, 왜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보냐고 하면, 저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댐핑을 어디 시켜주지? 그쵸? 댐핑 물질을 바르는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혹시 코르게이션을 준다고 하면, 저 위치에다가 코르게이션을 줘서 스티프니스를 갖다가 강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전부 다 주는 무식한 방법도 있겠죠. 전부 다. 그러면 감도가 떨어져 버리고, 그쵸?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주파수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면 그 주파수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처리를 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그러니까 축대칭 디컴포지션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여기 이제 SPL related 말고 레디알 한번 눌러보세요. 레디알. 축대칭이니까 레디알. 내가 원형 스피커를 한다. 그러면 레디알을 볼 기회가 많죠. 많이 봐야 되겠지. 이런 스피커 만드는 사람은 레디알 분석을 많이 들어가요. 레디알 부분을 볼게요. 다음. 이렇게 해서 보면 운동을 한번 시켜보세요. 레디알에서 보면 서큘러 모드는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안 보이겠죠? 이렇게 다 똑같이 운동하는 걸로 다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레디에이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레디에이션 쪽으로.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 창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 예. 이게 이제 이게 레디알 방사 모드에서 만들어지는 폴라 패턴이 되는 거고요. 다음. 예. 거의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레디알 방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다음.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레디얼 대신 서큘러로 바꿔보세요. 서큘러. 바꾸셨어요? 서큘러를 바꿔가지고 여기 그 서큘러에서 피크쯤 뜨는 점이 있죠. 이 지점. 이 지점에다가 주파수를 찍고 한번 애니메이션 눌러보십시오. 잘하시네. 아주 희한한 모드가 나오죠. 네? 분수쇼 같은 게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진동판 있잖아요. 진동판 특성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운동 모드. 두 번째는 구동부에서 밀어주는 게 균일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 하지만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진동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이게 들어가서 스캐너 들어가서 여기서 레디얼로 바꾸고요. 여기서 서큘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찍어서 한번 보시고 이런 진동이에요. 지금 이런 진동 보고 계시죠? 이걸 좀 확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로. 이렇게 더 크게. 이런 진동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레디얼이 아니고 서큘러가 아니고 레디얼로 보셔서 보면 이것밖에 안 보이겠죠. 이게 확대가 돼 있나? 예,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보면 토탈로 보면 돼요. 토탈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서큘러하고 레디얼 보면 막 섞여 있겠죠. 근데 주 에너지는 레디얼이 주죠, 그렇죠? 근데 서큘러가 이제 서큘러 부분만 보면 서큘러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죠. 네, 이걸 100% 없앨 수 있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둘 사이 에너지 양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 에너지 양은 이거에 비해서 그래도 적죠. 이게 한 칸이 지금 5dB잖아요. 5, 10, 15, 한 15dB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 모드로 한번 볼래요? 전체 토탈로 보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서큘러 모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서큘러 모드를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2kg, 3kg, 4kg 한번 찍어볼게요. 서큘러 모드 굉장히 많죠? 네? 전체 진동을 한번 봅시다. 서큘러 말고 토탈.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로. 실제 진동이 이렇게 나와요. 제품. 크로스 섹션별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더럽게 진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스피커라는 게. 뭘 생각하든 그거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보노니까 왜 좋은 스피커는 진짜 소리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대로만 나오면 좋은 스피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안 나온다는 거죠. 이어폰, 헤드폰은 아예 그냥 보면 막 화가 날 정도로 있잖아요. 이상하게 진동이 되고 있어요. TV 스피커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애니메이션 가보세요. 그래도 얘는 그래도 뭔가 일률적이잖아. 무슨 분수쇼 같죠. 무슨 프로그램 된 것처럼. 왜 이거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야, 이건 그래도. 아무 일관성도 없이 있잖아요. 더럽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 어찌됐든 간에 다시 서큘러로 가보면 있잖아요. 서큘러로 가보면 이게 이제 고주파로 가면 있잖아요. 이 서큘러 에너지가 점점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토탈로 해가지고 보면 토탈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면 이게 서큘러가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 레디알보다는 알 수가 있다. 다시 플래시로 가서 다음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다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도 다음. 그래서 서큘러에서 보면요, 이제 서큘러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서큘러에서 그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로 한번 보시면 서큘러에서 어느 지점을 짓더라도 있잖아요. 방사 패턴은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어느 주파수로 가더라도 다 0도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죠. 서큘러 진동이 되면 무조건 다 소리 옆으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왜냐? 이게 다 이렇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에서 보면, 아까도 보면, 이렇게 운동하면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운동한다는 말은 물을 갖다 일로 쏴주고 일로 쏴주고 이러면 돼. 앞에 안 나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모드라고. 그래서 서큘러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향성은 점점 넓어지고 정면에 들으면 들을수록 음질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간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피커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스피커가 뭐예요? 평판 스피커죠. 납작한 평판 스피커 있잖아요. 그걸 땐 이렇게 안 좋게 나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이거 말고 페이퍼콘 넣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건 되게 좋아요. 페이퍼콘. 이렇게 콘처럼 생긴 되게 좋아요. 자, 다음. 서컴프렌셜. 예. 이렇게 서컴프렌셜 모드는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쪽에만 집중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지금 하면서 계속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이 스위칭 모드를 이제 다시 SPL로 바꿔줘야 되겠죠. 캔슬 부분이니까 이제 모드 분석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SPL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SPL에 관련된 이 값들이 나오는데 이 어느 지금은 있잖아요. 어느 주파수에서 여기 값들 이거는 가로축, 세로축 값이 다 나와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거리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음압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거리를 1m에서 한 1m에서 2m를 하면 2배로 한번 늘려보세요. 음압이 어떻게 바뀌나. 주파수는 아무 데나 하나 찍고요. 몇 dB가 빠집니까? 거리를 2배로 늘리니까. 몇 dB가 빠져요? 6dB 빠지죠? 지금 뭐 다른 거 하십니까? 네? 다른 거 할 것 같으면 저기 뒤에서 혼자 가서 하세요. 앞에서는 다 보이니까. 자, 어찌됐건, 저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BM 분석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공간석에 마이크로폰을 2배로 늘려놓는 거 있잖아요. 위치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다. 다음.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익스포트 커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한번 눌려보세요. 엑스포트 커브. 커브를 갖다가 있잖아요. 아까 DB랩이 있잖아요.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고. 가지고 다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저장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세이브는 그냥 바탕화면에 지정했어요. 바탕화면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눌러보세요. 다음. 그리고 그러면 클립펠 DB랩을 실행할 건지 물어봐요.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이게 링크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DB랩하고 SCN이 서로 좀 버전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DB랩으로 다 넘어갑니까? 그럼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DB랩 창에서 이게 이제 보고할 때 있잖아요. 이걸 다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으로. 그 위에하고 아래가 좀 달라요. 위에는 SPL 관련된 게 있고요. 밑에는 accumulation, AL 관련된 거 2개가 있잖아요. 구분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가지고 보고할 때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떻다. 이렇게. 다음. 장 편집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굵기 조절 가능하고. 다음. 그래서 선을 갖다 더블 클릭을 하면요. 에디팅으로 들어가요.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 다음.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색깔하고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풀다운 메뉴로 가지고. 다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다음.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까만색을 한번 해보세요. 쓸데없는 다른 거 지워버리시고. 지울 때는 있잖아요. 이 위에 위에다가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선 위에다가 찍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봅시다. 빨간 게 인페이지 성분이죠, 그렇죠? 빨간 게. 그리고 파란 게는 아웃 오브 페이지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압에서
음압에서 SPL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페이지하고 아웃페이지가 여기하고 뭐 여기하고 여기 같죠? 같은 지점에서 음압이 쑥쑥 없어져 버리죠. 그걸 알 수가 있죠. 까만 게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쟀을 때 응답인 거예요. 까만 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이거, 이게 뭡니까? 저번에 앞전한다는 분 어디십니까? 앞전. 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앞전 스피커가 이 진동 특성이 아주 개판이에요. 근데 찾기가 되게, 아주 판타스틱해요. 또 앞전은 또 금속성, 어쨌든 금속성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그래서 이게 피크가 푹 이렇게 떠요. 완전히 이게 그 모드가 진짜 현격하게 보여요. 이렇게 현격하게.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그럼 가공을 어떻게 새로 할 겁니까? 그렇죠? 새로 이게 이것도 여러 개 이렇게 그 폴리모로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앞전 세라믹을 만들었을 텐데 그거 붙이기가 거기다가 뭐 요즘에는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댐핑할 수 있는 물질을 또 붙여가지고 또 만들고 그러거든요. 저주파 좀 더 내보려고. 그거 붙인다고 해서 그게 댐핑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라믹 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동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열이. 그리고 스피커 같은 거 만드시고 나서 나중에 구동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진동판을 정확하게 설계를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뭐 음질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잘 떨어주는 것들은 설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만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진동판은 진짜 어려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옛날에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 노하우로 했을 거잖아요. 진짜 뭐 어느 이상 골방에 가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고 오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하나 처음에는 소재를 개발하는 게 어렵겠죠. 이런 소재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리고 소재 하나가 아니고 여러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후처리 가공하고 뭐 함침을 어떻게 때리고 거기다 열 처리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다고. 재료를 뻔히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공했지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소재를 찾았어. 그 다음에는 어떤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뭐 빗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주름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넣어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서 하면 쉽잖아요. 떨리는 걸 보면서 하면 쉬운데 그게 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들은 그 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캐너 장비가 굉장히 그 진동판 개발할 때는 유용한 거지. 그래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회사의 진동판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A라는 회사도 문제는 있었을 거잖아. 우리가 더 개선하다 보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대륙의 실수예요. 대륙의 실수. 중국에 있는 장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하만 카든 제품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청업체였는데 하는 거 다 알고 이런 장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더 좋게 나오는 거지. 근데 저거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공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 남들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지식만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어야 되겠죠. 이전에 해봤던 이런 것들, 소재 가공하고 이런 것들, 노하우가 있으면 그 남들이 진짜 한 10년 걸리던 걸 다 며칠 만에도 따라갈 수 있는. 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플러스 이 물성치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진동 분석해주는 FMBM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 진동 소프트웨어가 있었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게 끝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아까 이제 이게 닫고요. 아니다. 이게 닫고가 아니고 여기를 들어가서 스캐너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컴퓨터 예를 들면 NC라고 예를 볼게요. NC에서 이런 그림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성을 해야지 만들었어. 만든 거하고 얘가 같은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스캐너가 있어야 이 진동하고 이 주파수에서 이게 각게 나오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하면 컴퓨터상하고 이거하고 진짜 같은지 내가 물성치를 지정을 잘못했는지는 다 알 수가 있다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은 거예요.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걸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그러면 어디를 더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스캐너 데이터를 F에다가 이렇게 링크 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있어요. 더 잘 넘겨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서드 파티 회사가 또 갖고 있는 것들은 이 스캐너 바로 물려서 바로 이렇게 옮기는 그 편리하게 넘겨주는 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드 파티 회사가 있어요. 독일 회사, 뭐 덴마크 회사 이런 거 해주고 있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좀 더 쉽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개발 프로세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이게 이제 해보시면 실제로 개발 사이트에서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은 안 해봐서 그래. 다음 이제 디렉티비티를 보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로 들어가 보세요. 다음. 그래서 각도는 세타 값은 0도로 지정을 하시고 0 치시면 됩니다. 0으로 치셔서 다음. 이 뭐야? 토탈 바이브레이션을 하시고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어델스 창에서 보면 있잖아요. 요 각도를 바꿔주면 있잖아요. 그때의 지향성 패턴이 다 나오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지향성 패턴이에요. 이게 이쪽 방향 소리 잘 안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뜨죠. 고주파수로 가면 이게 아주 희한한 패턴으로 나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보면 레디에이션 어널리시스로 가서 레디에이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안 맞죠? 고주파수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점점 희한한 이런 곡선들이 나오죠. 이게 일사불란하게 운동을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큘라 이렇게 못 이는 것 때문에 방사 패턴이 또 한 10km 넘어가면 더 재밌는 거 더 한번 올라가 보세요. 뭐 야호 이런 모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생기죠. 이게 토탈 바이브레이션을 해놨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토탈 바이브레이션 안 나오고 아까처럼 예를 들면 서큘러만 나온다 그러면 항상 가운데는 뽕 이렇게만 나갔죠, 그렇죠? 서큘러일 때는 정면이 없었죠. 이 서큘러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저주파 아무 주파수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서큘러는 가면 항상 정면은 안 나온다 그랬죠. 서큘러 모드로. 근데 전체로 다 봐야 되겠죠. 토탈로 보는 게 토탈로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여기서도 보면 뭐죠? 하얀 거, 파란 거 있죠. 이쪽에서는 운동이 강한 거, 여기는 운동이 없고, 운동 강한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볼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노덜 라인 잘 모르잖아요. 그걸 볼 때는 여기에 페이즈 부분이 있어요. 페이즈 부분 한번 눌러보세요. 페이즈. 위상. 그러면 정확하게 보여요. 빨간 거하고 노란 거는 전혀 반대 페이즈거든요. 반대 위상이에요. 저주파수 쪽으로 요즘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저주파수 쪽으로 와서. 이거는 다 똑같이. 그러니까 빨간 거하고 노란 거가 항상 똑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구변체 운동을 피스톤 운동을 한다는 거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보세요? 이게 한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페이즈로 보는 것들은 정확하게 노달 라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거하고 노란 거는 전혀 반대로 위상이 달라요. 자, 다시 플래시 비디오로 가서 다음 사운드 파워 가는 거예요. 사운드 파워는 세타 값을 0도로 지정을 하고요. 해보세요. 0도 값을 지정을 하고 다음 그 다음에 툴이 있어요. 툴이라는 거 위에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풀로 들어가셔서 다음 여기다가 이제 이게 실행하는 게 있죠. 지금 이 화면이 바로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안 나오죠, 이 화면이. 그쵸? 실행을 시켜주세요. 이런인가? 여기 뭐가 있지? 스타트 캘큘레이션 눌러보세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처음 실행시키시는 분은 이건 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지금 이 장비는 뭐라고 하냐? 스타트 캘큘레이션 누르셨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0도, 5도, 10도, 15도 지금 다 제가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주파수 특성 커버 하나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한 1분 정도 넘게 걸려요. 다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툴에 들어가면 사운드 파워가 있어요. 예. 제가 스타트 캘큘레이션 누르면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찾아가는데. 이 나오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커브가 있잖아요. 이 커브가 모든 방향이 있잖아요. 다 더했을 때 나오는 주파수 특성 커브. 그리고 이 커브가 뭐냐? 바로 디렉티비티 인덱스예요. 디렉티비티 인덱스라는 말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갈수록. 이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그 정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주파수 특성이 여기가 저주파수고 여기 고주파수예요. 이거 중주파수고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주파수가 계속 떨어져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칙 나오다가 스피커 옆으로 틀면 쭉 하고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주파수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모이고 저주파수는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0도에서 측면으로 이렇게 가면 가서 스피커를 옆으로 틀면 틀수록 내가 이분한테 한번 칙하게 들리다가 이렇게 하면 쭉 하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주파수가 들리다가 저주파수는 양은 같은데 고주파수가 계속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가면 항상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게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100Hz고 1000Hz고 1000Hz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가다가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요점 이런 지점이 있죠. 이건 뭐냐? 옆으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완전 쓰레기 같은 거예요. 1인 스피커는 평판 스피커. 근데 어쨌든 TV 스피커나 이렇게 납작한 게 일로 가면 다 이래. 이어폰 헤드폰 안 이럴 줄 아십니까? 다 이래. 근데 이어폰 헤드폰은 좋아 그래도. 왜? 여기서 관에서 듣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스피커는 달라. 프리필드에서는 좋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스피커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게 좋고 나쁜 스피커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면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런 품질이 개떡이면. 그래서 이 특성은 있잖아요. 이 특성하고 아까 SPL 특성하고 그 다음에 AL 특성하고 같이 보는 거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하드웨어를 사잖아. 근데 아까 여기 툴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죠. 툴에 가 있는 기능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SD 캘큘레이터하고 사운드 파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세컨드 라이센스를 사셔야 돼. 기본 세트는 없어요. 이건 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좀 짠머리 굴렸다라는 거지. 돈을 좀 더 주면 사. 이렇게 나오네. 저도 없어요. 다음. 근데 이게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끔. 뷰어는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식 라이센스를 사면 이거는 사야 돼요. 그 얼마는지는 여기 디스트리뷰터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정확하게 몰라. 다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또 엑스포트 커브 눌러보시겠어요? 엑스포트 하면 이 지금 계산한 거 있죠? 이게 이제 엑스포트 커브로 가서 또 DB 레벨이 연동이 될 거예요. 다음.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디렉티비티 인덱스 커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여기도 넣으면 다음. 아까 사운드 파워하고 SPL 커브하고 AL하고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같이 다. 다음.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사운드 파워고 까만 거는 SPL 커브죠. 이 보니까 막 엉망으로 나오죠, 여기 이렇게. 원래는 당연히 사운드 파워는 더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개판 같은. 다음. 네. 다음 사운드 프레셔 디컴포지션. 또 하나.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직사각형 스피커 말고 원형 스피커 말고 사각형 스피커에서 이제 음압별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SPL로 바꿔요. 다시 SPL로 한번 해보세요. SPL로. 다음. 그래서 인페이즈 성분으로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보세요. 인페이즈. 하셨어요? 다음. 그러면 애니메이션 눌러보십시오. 지금 이게 주파수는 어디 정도 되어 있냐고 하면 한 4123Hz 정도. 주파수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4123. 그래야 같이 보이니까.
주파수는 4123을 하십시오. 그 애니메이션 눌러보셨어요? 그러면 인페이지 성분은 어디서 하요? 요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안쪽에서만 주로 동작을 하죠. 에? 그러니까 소리를 지금 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다음은 이제 안티페이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소리 까먹는 부분. 이게 어딘지 한번 해봅시다. 4123Hz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넥스트.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센터하고 이게 아웃사이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위에는 소리를 까먹는 부분이에요. 그럼 난 다음에 어떻게 줘야 될까? 아웃사이더 부분이 저렇게 거꾸로 움직이는 걸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이제 리브를 대든지 코르게이션을 넣어준다든지 이게 이렇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면 전부 다 인페이지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아니면 인페이지 면적을 넓히고 아웃 오브 페이지 그 면적을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어쿠스틱 캔슬레이션도 없어지고 좋아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발을. 다음은 이제 쿼드러처 성분이에요. 쿼드러처. 쿼드러처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쿼드러처는 막 다 생기죠.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그 다음에 센터까지 다 움직인다. 이거는 실제 음압에 기여는 안 하는 부분이에요. 운동에서는 기여를 하는데. 다음. 제일 중요한 락킹 모드. 이게, 에이, 다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디렉티비티 인덱스 보고 락킹 모드 어딘지만 봐도 오늘 건지시는 거예요. 락킹 모드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서큘러 모드 때문에 이렇게 막 긁히고 하는 거, 내구성 갈린다 그랬죠? 그럼 운동을 잘 보려면 SPL보다는 AL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드러처 컴포넌트로 하고요. 이거는 쿼드러처에서 되게 잘 보여요. 쿼드러처 컴포넌트로 하고, 다음. 여기서 갖다가 엑셀러레이션을 바꿔요. 아셨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지점, 한 100 한 얼마 되겠다. 여기 높은 점 여기다가 한번 마우스를 딱 찍어보세요. 찍고, 다음.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스타트. 이 그림 나옵니까? 좀 크게 확대를 시켜보세요. 요. 뒤뚱뒤뚱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락킹 모드. 다음. 이거 좀 잘 보고 싶으면 여기 밑에, 얘 한번 돌릴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좌우가 확실히 되게끔 밑에 한번 돌려보세요. 스크롤 봐가지고. 자, 다음. 그리고 이게 세로 스크롤 바라하면 이렇게 수평으로도 볼 수 있어요. 눈높이를 맞춰. 너무 뒤집으면 곤란해. 뒤집어버리면 안 돼. 뒤집어보면 이게 멍미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보면, 대충 보면 여기서 안 되고 보이스코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락킹 모드를 없애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줄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바로 여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요 사이에 차이를 얼마만큼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몇 dB 차입니까? 한 칸이 10dB죠? 그러면 10, 20, 한 28dB 정도 차이 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락킹이.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실제로 보면 확대시키기 전에는 얼마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얼마 없었다고.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닫고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서 엑셀러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걸 쿼드러처 SPL로 바꾸고 쿼드러처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페이지로 하지 말고 지금 앰플리튜드로 바꾸시고 이게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쿼드러처만 보는데 토탈 운동을 한번 봅시다. 토탈 쿼드러처 말고 토탈로 한번 가보세요. 토탈로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틸팅 되는 거 잘 안 보이죠? 그만큼 얘는 쿼드러처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락킹이. 왜냐? 다시 쿼드러처럼 들어가 보세요. 요 사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헤드폰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스캔. 닫고, 오픈 스캔해서, 네. 스캔 데이터. 스캔, 됐다. 스캔 데이터 나왔네요.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예, 헤드폰 예, 꺼놓으시면 돼요. 헤드폰 있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도. 헤드폰 열어서 똑같이 엑셀러레이션에서 SPL에서 코드로처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첫 번째 피크 뜨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클릭 안 해보세요.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 계열이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얘 같은 경우에는 락킹이 좀 적은 게, 왜냐? 서라운드도 잡아주고 스파이터도 잡아주잖아. 두 군데도 잡아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슬림 계열이잖아, 슬림 스피커. 슬림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잡아줄 수 있는 게 서라운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굉장히 이게 락킹이 많이 생겨요. TV 스피커도 마찬가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락킹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토탈 바이브레이션을 바꿔보세요. 토탈. 네. 토탈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금. 토탈 봐도, 그죠? 전체적으로 뜨는 거 락킹이 딱 보이죠? 이렇게 떨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다시 코드로처럼 들어가 보세요. 네.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게 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요 에너지가 쿼드로트 성분이 그 얘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0dB 이상은 차이 나줘야 돼요. 20dB면 더 좋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관리 기준인 거지. 근데 참 이거 관리 기준 하려면 되게 어렵지. 한 개 만들면 뭐 스캔 떠가지고 이걸 보니까. 근데 설계할 때는 봐야 돼.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부분.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보니까 아까 그 스피커 같은 경우니까 한 28dB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이징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몇 개월 쓰잖아요. 그러면 좀 줄어들어가 있어요. 또 좀 더 줄어들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형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러버 앤 버저 있잖아요. 이형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게 보이죠. 이거는 되면 나중에 긁혀가지고 타버려요. 긁히는 소리, 드륵 소리 나게 나요. 특히 마이크로 계열. 내가 생각하기에 이중 서스펜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가 없이 하나만 잡아주는 구조에서 다 생긴다 봅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형 봐봐요. 잡아주는데 위아래로 잡아주는가 위 하나 잡아주는가 뒤뚱뒤뚱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 잡아주면 뒤뚱뒤뚱 잘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뭘 FPCB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잡아주는 게 네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스티프니스가 강한 지점이. 그거는 더 많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두 개 재료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 TV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구리 동선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스티프니스가 구리 동선이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크거든요. 몇 점밖에 안 돼.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잡아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서스펜션 재료가 다른 걸 두 개를 어거지로 붙여가지고 한 개는 너는 내부 손실로 가고 하나는 탄성으로 가게끔 해가지고 한 소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FPCB 써가지고 거기다가 전기도 넣어주고 하는 특수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게요. 구리선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심하죠.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특히 직사각형 스피커 계열 있잖아요. 더 심하죠. 원형이면 일률적인데 직사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뒤뚱뒤뚱이 더 많다고. TV 스피커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파일. 오픈. 스캔 데이터로 들어가서 여기 렉탱귤러 TV 스피커 한번 볼게요. 열어보세요. 그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서 또 똑같이 엑셀레이션 가가지고 SPL에서 코드로처 해가지고 보세요. 어디서 이거는 좀 잦네. 이거는 괜찮다. 첫 번째 여기는 뭐 여기가 첫 번째인가? 이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이거 좀 돌려보세요. 옆으로 좀 여기 이거 가지고 뷰를 좀 돌리고. 그리고 마우스 쓰시면 가운데 마우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눕혀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확대되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마우스. 이 가운데 마우스도 휠도 먹어요.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이게 뒤틀 때 틀리는 모드 있죠? 이런 것들도 있다고.
여기도 처음에 여기 생겨. 내가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뒤틀리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레디에이션 애널리시스로 가서, 예, 여기서 페이즈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페이즈. 그러면 많이 울리지 지금 2.2.2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크로스 섹션 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잘 보이죠, 이렇게. 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지? 그럼 여기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쇼.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값이 나와요. 틀리는 정도의 값도 볼 수 있다. 예, 진동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제 다시 플래시로 가서, 다음, 넥스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긴다. 그래, 나중에 이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염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염 생기는 거 어디 보면 되냐 그러면 이 주파수만 들어보면 돼요. 내가 럭킹 모드 주파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다른 데서도 보면 항상 저기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제일 취약한 주파수가 저긴 걸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스피커라는 것들은 그냥 진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이브레이터의 개념으로 쳐다보면 돼요. 이게 딱 쳐다보면 다 보인다니까. 예. 그 소리가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진동 모드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특별히 미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우리가 허접한 걸 지금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비싼 명기 스피커, 응?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특별하게 안에 들어있는 건 없고. 그만큼 우리가 더러운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음. 그러니까 이펙티브 레디에이션 에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해 방사능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 DB랩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DB랩. DB랩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지만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내봐. 여기서. 예, 신열리고 이거는 불러내보세요. 예. 여기 보면 LPM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 첫 번째 기억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프로퍼티로 들어가면 드라이브 정보.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뭐 넣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다이아프램 면적 넣게 되어 있죠. SD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값을 다 채워 넣고 있잖아요. 다 채워 넣으면 있잖아요. TS 파라메타에서 보면 이거 하지 말고 우리 트레이닝 1을 불러냅시다. 트레이닝 1으로 그냥 셋을. 트레이닝 1. 우리가 많이 보던 거니까 트레이닝 1 여기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뭐 0.1V 이거 세 번째 일시에 불러내볼까요?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여기 프로퍼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프로퍼티. 이게 드라이브 정보 다 들어가 있죠, 이거죠. 예? 8.3cm 다이아미터. 직경 8.3cm짜리 하면 이게 8.3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거죠. 이걸 어디서 불러드리냐고 하면 바로 아까 지금 여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불러드려서 넣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걸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걸 넣으면 그 TS 파라메타에서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정기적인 파라메타, 미케니컬 파라메타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좀 더블 클릭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닫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이피션시 있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운드 프레시 레벨이 나오죠. 1m 1와트 넣으면 83.34dB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지. 면적을 정확히 넣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면적을. 똑같은 구동이라도 진동판 요만한 거 해가지고 83dB 나올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만한 거 더 크게 나오겠죠. 100dB 나올 수도 있어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다음 지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그걸 보자고. 백을 해보세요.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한 번 더 백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번 더 백으로. 네, 됐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게 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툴에 들어가 보시면 SD 캘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다음.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거의 자동이니까 여기 보면 이 창을 보면 이펙티브 레디에이션 에리어 SD 구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서 보면 자동으로 아예 나오죠. 2cm라고 20mm 나오죠. 이것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다음. 이걸 구하려면요, 맨 처음에 여기 파란색 지점 있죠. 이걸 지정을 잘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보이스코일 위치. 우리가 지금 보이스코일의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보이스코일 위치는 얘는 보이스코일 위치는 모를 거잖아요. 기계는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봤는데 요 밑에 보이스코일 어떻게 보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충 보면 여기에 더스트 캡이 여기 가장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20.63 겠죠? 여기다 지정을 해주고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여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해주고 다음 해주고 나면 이제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요 빨간 거. 이제 이 지점에서의 이 값이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지점이 뭐냐라는 거, 이 지점. 빨갛게 지정된 지점 있죠? 이 지점이 뭐냐고 하면 공진주파수 부분이에요. 우리는 공진주파수 부분에서만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속도가 제일 크다 그랬죠. 변이가 크기 때문에. 다음. 그래서 찾아내면 요 값만 지정해주면 아까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가장 정확한 유효방사 면적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전을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 좀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툴에 들어가서 SD 캘큘레이션 들어가 볼게요. 실전을 해보면 이제 이게 사각형이잖아. 이게 아주 더러워. 사각형 같으면 보이스코일이 여기 안쪽에 요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건 한 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원이 이렇게 크면 안 되겠죠? 이 빨간 원 있죠? 빨간 원이 나타내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보이스코일 위치예요. 이렇게 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32.4가 아니고 여기서 이게 까만 점 이걸 옮겨보세요. 이렇게 이거 옮기시라고 여기 마우스를 가지고 옮기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 원이 작아지죠. 더 여기 아마 이쯤이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해보세요. 지금은 아까 여기서 맞춰진 게 다시 닫고 다시 이걸 토탈 바이브레이션 SPL 눌러가 이거 바꿔놓으세요. 코드로쳐 보니까 좀 더럽잖아요. 이것도 코드로쳐 하지 말고 토탈 SPL로 바꿔놓으세요. 바꿔놓으시고 오케이 페이지 말도 매그니튜드로 바꿔놓으시고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수직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해도 애니메이션 눌러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면 요 파란 지점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보이스코일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파란 지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여기 명령어가 있어요. average at resonance frequenc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진주파수 부분에서 average를 하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지점을 체크해주면 이 지점이 바로 공진주파수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끄면 이거 한번 꺼보시고 체크를 끄면 내가 여기서 지정해주는 주파수에서만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진주파수에서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진주파수에서 체크를 하고 찾으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이 값이 7.2가 나오죠. 7.2를 여기 DB랩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7.2로 치잖아요. 그럼 7.2라고 치면 자동으로 면적이 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면 감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로 돌아갑시다. 다음 엔드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스캔 부분은 끝난 거예요.